자 이제 본격적으로 명태균 게이트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타파가 검찰의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기록을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입수해서 다각도로 이제 분석하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제가 보니까 인턴 기자, 뭐 펠로우 기자 포함해가지고 한 7명 정도가 총력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왜 명태균 게이트가 중요합니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총력 취재를 할 정도로. 처음에는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다수의 언론이 사실은 한 달 가량은 방관했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뭐 얘기가 돼? 뉴스토마토가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레거시 미디어에서 특히 이제 다 무시를 했죠. 근데 디올백 보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디올백 보도도 그렇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디올백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정권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보도를 한 것들은 다 온라인 미디어들이 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 또한 좀 이게 뭐가 있겠어라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이게 뭐가 있겠다고 판단한 건 오히려 이준석 의원 때문이었어요. 관련해서 이거 이준석 당신 같은데라고 연락을 했고 좀 자초정을 들어보니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닐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 뉴스토마토 보도 한 달 이후부터 보도를 했거든요. 한 달 이후부터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이제 그 여론조사 조작이나 공짜 여론조사 수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가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명태균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거나 생각한 거는 검찰 수사 기록을 받아보고 나서부터죠. 검찰 수사 기록 받기 전에 지난해 이미 12월에 저희가 11월 12월에 오세훈과 홍준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공짜로 여론조사 받고 측근들이 대납했어. 똑같은 패턴이야 라고 보도를 했는데 12월 3일에 내란이 터지면서 명태균 보도가 완전히 스톱이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스톱된 기간에 제 손에 창원지검 수사 기록 전부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지검 수사 기록이 한 2만여 쪽 되는데 이제 그 2만여 쪽 수사 기록들을 저희가 찬찬히 분석을 해보니까 검찰이 숨기고 좀 숨기려고 한 것 같은데 거기 그 안에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 플러스 명태균이 사실상 대선 기간에 뭐랄까요 캠프 인사들을 조직을 하거나 당선 이후에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국정조사에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에 개입한 흔적 플러스 알파가 다 있는 거예요. 거의 오세훈, 홍준표 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예전에 그 대장동 사건의 정영학 녹취록 같이 수많은 녹취록, 특히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뭐 제출했던 그 녹취록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 녹취록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방위산업 비리도 있네? 라는 걸 알게 되고 창원 산단 문제 이거 간단한 거 아니네. 굉장히 큰 게이트가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검찰의 수사 기록이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일 수 있다.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그 12.3 내란이 터지고 저희가 야 이거 부정선거 완전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론을 믿고 이렇게 허황된 꿈을 꾸면서 내란을 일으켰구나 해서 부정선거 관련 아이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보도를 예전에 선거 때 발언한 것까지 다 찾고 심지어는 그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내란 당일에 만났잖아요.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예. 사실상 거의 처음 정상회담 한 건데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해외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키르기스스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왜 만났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키르기스스탄의 부정선거 사례가 이 어떤 거였지 해갖고 그 기자까지 현지 기자까지 저희가 찾아가서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산 개표기가 거기에 지원이 된 건 맞는데 오히려 부정선거를 못하게 됐다. 한국산 개표기 때문에 전에는 수개표만 했는데 이게 전자개표 그러니까 손으로도 개표를 하고 전자개표 거기도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한쪽에 이 두 숫자가 안 맞으면 오류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선거 조작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 기자 얘기고 키르기스탄의 부정선거는 무슨 뭐 투표 용지나 개표 조작이 아니고 정권에서 자기 정권 연장하려고 금권 선거란 겁니다.
돈 주고 표를 산 거예요. 매표 행위 요거를 이 탐사보도 거기 키르기스탄에 뉴스타파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 기자들이 영상으로 다 잡아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총리란 분이 사직을 하고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상황이 온 건데 한마디로 이제 진실은 그건데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뭐 스카이데일리나 이상한 매체들 뭐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유튜버가 한 말을 아무 검증 없이 해버리잖아요. 뭐 선관위에 99명 뭐 중국인들 뭐 체포를 했고 어쩌고 거짓말 해가지고 스카이데일리 최근에 압수수색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는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정선거론을 믿은 거다. 그 보도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명태균 수사 기록을 본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예요.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일종의 허수아비, 사람들한테 시선을 여기로 하고, 왜냐하면 국회를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미원인 거 자기가 바보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다 아는 것을. 이상하잖아요.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내세운 허수아비 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속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부정선거 보도를 막 열심히 저희 팀원들 막 닥달해가지고 했는데 막 이라크 콩고까지 다 연락하고 난리가 났어요.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해가지고 막 번역비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헛짓거리한 거였죠. 윤석열은 공작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우면서 극우 세력들을 움직인 거죠. 명분. 자기의 불법 위헌적인 내란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부정선거를 이용한 것이다. 악용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과 부인이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가 알려지면, 특히 본인과 명태균이 통화한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검찰에 본인과 김건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이미 검찰에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보고를 받았고. 이걸 더 놔뒀다가는 뭘로 막습니까? 이거를. 그 녹음 파일이 세상에 나온 순간 윤석열은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누가 그걸 대통령이라고 인정합니까? 그 상황에 이르자 오랫동안 꿈꿔왔던 불법 비상계엄을 그날 실행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보시면 알지만 치밀하게 준비는 못했잖아요. 급하게 했잖아요. 12월 3일에 이렇게 했는데 12월 2일에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황금폰을 민주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전날에. 황금폰이 존재하고 이걸 민주당에 넘길 거야. 황금폰에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여러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걸 넘길 거라고 얘기를 했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 명태균이 기소가 됩니다. 그렇죠. 명태균의 구속 기소 날 불법 비상계엄이 이뤄진 거예요. 며칠만,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 12월 12일에 그 자신의 황금폰을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에 제출하거든요. 그렇죠. 12일 날. 근데 그 전에 아시겠지만 박주민 의원이나 자기가 오라고 했다. 맞아요. 예,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 넘기려고 했는데 박주민이 안 와서 뭐 그랬다. 근데 뭐 박주민 의원은 가보니까 얘가 뭐 출정 조사를 가고 없더라. 뭐 이렇게 좀 엇갈린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만약에 박주민 의원 손에 황금폰이 먼저 넘어갔잖아요. 계엄은 더 빨라졌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정말 엉뚱하게 그것도 한밤중에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이제 그냥 합리적인 추정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걸 보면은 명태균 게이트에 포함된 본인과 김건희의 연루 의혹, 개입 의혹, 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다른 이슈로 덮기 위해서 결국은 내란이라고 하는 이슈를 그렇죠. 결국은 제기한 거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내란 아닙니까? 지금 법상으로. 그렇죠. 네. 살인에 준하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란 쿠데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거나 죽으니까 본인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를 통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작은 범죄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범죄를 덮으려고 한 거다. 이유는 나와 김건희가 살아야 되는 거죠.